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손안의 작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배터리보다 8000배의 효율을 자랑하는 배터리가 만들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의 연구진은 2024년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에 기존의 배터리보다 8000배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가지는 배터리를 발표했으며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곳이 세계 최고의 저널이라는 점과 이 논문의 영향도 점수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연구를 발표한 수저우 대학이 세계 30위권 대학으로 서울대보다도 약 20위 위의 연구기관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신뢰도를 보장합니다. 뉴클리어 배터리, 직역하면 핵 배터리 혹은 원자력 전지는 방사성 물질이 붕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보이저호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50년 전쯤에 발사되었음에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이 힘의 동력이 원자력 전지입니다. 원자력 전지는 기존의 화학 배터리와는 달리 온도라던가 압력, 심지어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서 매우 극한의 환경에서도 수십 년, 아니 거의 수백 년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라던가 우주 탐사, 의료기기 등에서 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현대 과학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려운 게 싫고 결론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 시간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알파선을 방출하느냐, 베타선을 방출하느냐, 감마선을 방출하느냐를 두고 각각 알파 볼테이, 베타 볼테이, 감마 볼테이라고 부릅니다. 알파선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의 흐름입니다. 덩치도 크고요, 무게도 무거워서 종이 한 장도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베타선은 고속 전자의 흐름으로 무게가 작고 투과력도 큽니다. 종이는 뚫고 지나가는데요, 얇은 금속판에는 막혀요. 감마선은 전파처럼 종이를 타고 퍼지면서 물질을 통과하는데 종이나 금속판은 뚫지만 납이나 철판에는 막힙니다. 지금까지의 원자력 전지는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중국 연구진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광학에너지 변환기라는 것과 결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배터리보다 8000배가 높은 효율을 구현했어요. 이 배터리의 핵심은 바로 방사성 물질인 아메리슘 243, 여기서 발생하는 알파 입자를 이용해서 에너지들을 변환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파 입자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동거리가 짧아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변환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높은 에너지를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환만 잘할 수 있다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겠죠. 중국의 연구팀은 알파 입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사성 물질과 에너지 변환기를 나노미터 단위로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새로운 배터리 구조를 개발을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요, 아메리슘 243에서 알파 입자가 방출이 되어 이로 인해서 녹색으로 빛나는 크리스탈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방출된 알파 입자가 변환기에 부딪히면서 빛이 생겨요. 이 생성된 빛을 태양광 전지가 받아들이며 전기로 변환됩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초록빛이 도는 것이 이번에 연구진이 만든 원자력 전지인데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익사이티드 된 일렉트론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돌아가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작은 방사선 물질 하나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발광과 이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0.889%의 높은 전력 변환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전지들의 효율이 대략 0.01%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8000배 향상된 거죠. 출력 역시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139 마이크로와트 퍼 큐리라는 기록적인 성능을 달성하며 기존의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이 이상 자세한 내용은 대중적인 유튜브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더 궁금한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하고 네이처 원문을 봐주시고요. 이 연구의 의의는 단순한 실험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첫째로 배터리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전자기기의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 교체가 어려운 인공위성이나 의료기기에서 이 배터리는 정말로 혁신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배터리가 중국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이에요. 중국은 이미 반도체, AI 등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원자력 관련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는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수저우 대학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 대학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걸린 메인에 걸려있는 뉴스만 보더라도 9월 25일 네이처 게제, 9월 18일 네이처 게제, 9월 5일 네이처 머티리얼즈 게제, 일반적인 대학에선 한 분기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 연구 성과가 한 주에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립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연구 성과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에서 떠오르는 세계 50대 연구기관 순위 중에서 15개 중 10곳이 중국 연구기관이에요. 중국은 정부 주도의 기술 성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탑10 정부 연구기관 1위는 중국입니다. 다만 세계 탑10 기업 연구소에는 중국이 없습니다. 한국의 삼성그룹이 7위를 랭크했죠. 어찌되었든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중국은 또 한 번 기술 패권을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되겠죠. 즉 미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전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기술이 가진 한계도 명확합니다. 첫째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됩니다. 아메리슘은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폐 기술과 안전 규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는 기술적 난이도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또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슘 243은 1g에 피디님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1g이면 되게 작잖아요. 100만원? 왜요? 뭐 골드라던가 다이아몬드가 그 정도 할 테니까?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아메리슘 243은 1g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일 거예요. 아마 이게 1g에 1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1g이 포르쉐 카이엔 한 대랑 가격이 같은 거예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과 공급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빠른 미래에 우리는 더 이상 배터리 수명이 짧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중국의 새로운 원자력 전지 기술은 처음에는 기술적, 비용적 문제가 있겠지만 역사가 그랬듯 이 또한 해결되겠죠. 이 기술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에서 상용화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거 뒤에 있을 텐데 어디 갔지? 응? 이 저장이 안 됐나 보다. 다시 그러면 해줄게. 흥미롭게 보셨다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끝.